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내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서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는 오빠가 콜마 홀딩스의 회장이고 정식 명칭은 부회장입니다만 최대 주주입니다. 부회장이고 여동생이 콜마 B&H의 사장으로 있는데, 콜마 B&H의 최대 주주는 콜마 홀딩스이고, 그 콜마 홀딩스에서 콜마 B&H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한 집안에서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 주총의 안건 내용은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추천을 한 한 명이 사내이사로 들어가겠다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아빠가 나섰습니다. 남매 갈등 중재에 나선 윤동환 회장, 창업자입니다. 콜마 현 경영체제에 변함이 없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창업주이자 아빠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현업에서 물러날 때 남매에게 이제 각각 경영을 맡겼는데 그건 경영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 근데 윤상현 부회장 아들이죠. 아들이 지금 이걸 엎었다라는 거고요. 아빠 말은 화장품과 제약은 오빠가 하고 건기식은 동생이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기존에 합의된 경영 승계 구조에 이견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콜마 홀딩스 오빠 쪽에서는 뭔 소리냐 상장 회사의 경영 판단은 기업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우선 콜마 B&H는 이제 콜마 홀딩스의 공격에 대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우선 요 화면은요. 2024년 9월 3분기 보고서가 나온 시점부터 2025년 3월 사업 보고서 나온 시점까지 공시 내용인데 쭉 보시게 되면 실적에 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말은 뭐냐면 콜마 B&H는 항상 분기 보고서로 실적을 발표해 왔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5월 15일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4월달 매출액 영업이익을 공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분기 실적도 공시를 안 하는 회사가 월 실적을 공시를 하게 되죠.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2025년 1분기 매출액인데 1분기 매출액이 980억, 영업이익이 36억인데 4월 달에 440억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35억이다. 이만큼 개선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빠가 계속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경영상 책임을 지고 대표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희한하게 콜마 B&H 실적이 안 좋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윤 회장이 콜마 B&H 이사회 재편을 하는 거는 실적이 추락하고 있어서 그렇다. 신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뭔가 문제가 많다. 전문 CEO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콜마 B&H는 오빠가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 사모펀드의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서 같이 대응하는 걸 고려를 했는데 콜마 비에 콜마 홀딩스하고 콜마 B&H 부회장 그 윤여원 씨는 이제 대표이사죠. 대표의 지분 차이가 워낙 커서 이게 쉽지가 않았다,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고 보시게 되면 콜마 B&H 지분이 45%인데 윤 대표 지분 7%니까 이건 뭐 택 도는 거고요. 아빠 지분까지 있어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대신 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콜마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콜마 BNH가 예상했던 대로 뭐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야, 우선 뭐 좀 천천히 보겠지만 월별 실적은 이게 뭔가 진짜 전 솔직히 이게 처음 봤어요. 월별 실적. 아니 그래서 이게 오타를 낸 건가, 오타를 낸 건가 해서 이제 별도 실적입니다. 이 별도 실적이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별도 실적이고. 그리고 콜마비에 리치에서 이제 일총 소집 허가를 했죠. 근데 요거를 좀 보시면 아직 소집 공고가 안 뜬 거죠. 소집 공고는 안 뜨고 소집 공고는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소송에 제기를 해서 안건을 이사 선임 안건 이게 두 개 윤상현 이승화를 했다는 거면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 기존에 이사들이 있어요. 요 지금 주총 임시 주총의 안건 중에 이사 해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 해임이 없어요. 그럼 기존 이사들 뭐 4명이 있든 5명이 있든 5명이 있으면 그 이사들에서 얘 윤상현 이제 오빠죠. 오빠하고 오빠 친구, 오빠 똘만이라고 하죠. 똘만이 하여튼 뭐 오빠의 그 우호 세력, 우호 임원인 2명이 들어가요. 그냥 사내 이사한 거예요. 어차피 그 윤여원 회장 동생, 여동생이 저번 때도 잠깐 잘 얘기했다라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이사, 대표이사로서, 이제 콜마 B&H를 잘 수습하고 단도리를 잘하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라. 내가 이거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이거 오빠하고 오빠 친구가 들어와 봤자, 대표이사는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도 이제 다수결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계속 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감시자만 드러난 거죠. 겐세이 놓는. 해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이 윤상현 부회장님께서는, 오빠께서는 왜 둘만 법원에 신청을 했을까? 아, 왜 둘만 했을까요? 이거 아빠의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빠가 격렬하게 경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내 건데. 얘 자르고 이제 다시 해야 될 거다. 이 주주의 이 가족 경영이 아니라, 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는 혈연이 아닌 기업가치 주주이익 극대화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냐, 아빠 왜 이러냐. 그런데 이사의 해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게끔 많은 이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관에 이제 인원수가 제한이 있다면 해임하고 같이 신청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임이 없어요. 아,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어, 윤여원 입장에서는 내 통제가 있다. 그 안에 여차하면, 오빠 들어오면, 등기 이사들 중에서, 오빠가 들어오는 순간, 그 오빠한테 손을 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윤상현 부회장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나 도련님 때부터 키웠던 사람들과 내 사람들이 그 중엔 있는 거죠. 있으니까 둘만 들어가도 내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정하는 자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해임이 없잖아요. 해임이 없거나 이사가 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는 기존에 이제 이사들이 있으니까 합치는 거라서 과반수라는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동생 윤현 대표님이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주분으로서 여기 콜마 비에니치 네이버 게시판 같은 걸 많이 보니까 여기 써주시면 내 통자가 있다. 뒤통수 치는 등기사들이 있다. 그 누군지 발본색원 해라. 근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여차하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둘만 지원한 거에 대해 선임 안건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의장은 법원처럼 의장은 뭐 그냥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빡친 거죠. 야, 내가 시켰는데 시키고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이것들이 그냥 내 거 가지고 다 나 주식 가져갔더니만, 어? 시키는 대로 이게 그때는 받아 먹을 때는 아빠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선 지금에 와서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빡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얘기는 아빠하고 얘기 안 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님이 좀 정정하시네요.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80은 넘으신 것 같은데, 정정하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 근데 중재를 나서기는 법원에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도 거의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이빨 빠진 호랑이죠. 예,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오누이로서 또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이제 뭐 비상장사나 이런 거 몇 개 주고 이제 이게 좀 계열 분리를 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 7%는 정리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7%는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7%, 7.72%죠. 윤 대표 갖고 있는 7.7%는 대부분 홀딩스가 사가죠. 개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홀딩스가 뭐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그 홀딩스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 또는 B&H가 갖고 있는 다른 비상장의 알짜 회사들 비상장이면서 이런 거 한 두 개 정도 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봤자 뭐 실적이 명분이야. 이게 지금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명분으로 이게 참 너무 월별 실적 공시 제가 봤을 때는 뭐 명분이 뭐 콜마 홀딩스가 명분이 뭐 실적 악화 때문에 명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되지 않겠냐?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명분은 그냥 명분인 거고, 명분은 벌써 섰죠. 명분은 들어서고 언론 플레이는 당연히 돈 있는 자 편에 섰기 때문에 벌써 언론 플레이는 계속 띄우고, 이건 앞으로의 얘기인데, 앞으로 또 그럼 다 5월 달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6월 달에도 계속 하시고, 물론 이제 이거 그 경영권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결론이 바뀌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청 취지에 대해서도 이사손님이기 때문에 해임도 없고, 해임을 하려면은 뭐 그만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안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인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용이 될 것 같고, 그럼 인용이 되면 이제 그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인용 떨어지기 전에, 그냥 회사가 열어주죠. 그래야 이제 취소하니까. 그래야 주주총회의 의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자체적으로 억셉을 해서 받아서 그냥 열어주면 법원에서 이제 의장을 파견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동생분 대표이사, 윤여원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면서 이제 좀 하는 거죠. 그나마 좀 나은데 워낙 표 차이가 심해가지고 쉽지 않다. PF 뭐 이런 건 좀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고 이걸 지금 40% 갖고 있으면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럼 나머지 뭐 60%를 뭐 상장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건 좀 상상 속에서나 이뤄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얻어먹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재밌는 공시로서 이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뭘 분리할까? 솔직히 제 관심사는 이제 언니가 이게 여동생 분이 뭘 가져갈까? 저 7%를 뭘 가져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갈까? 아무것도 뭐 그냥 못 가져가고 그냥 7%만 떨그러니 갖고 있고 그게 있는 급여받는 임원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똑같아요. 다 저기 뭐야 그 부회장이 와서 부회장이 들었으면 실제 사주가 그 양반이니까 그 양반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좋죠. 더 그냥 그 다른 임원들의 임기도 오래 가고 하다못해 다른데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런 데나 거래처나 이런 데그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갈 때 더 도움이 되고 그렇지. 그 지금 내가 대표이사 나한테는 지금 뭐 내가 결제 사인하고 나한테 할 때는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결론은 좀 잘 해결되고 최대한 여기서 윤현 부회장이 할 수 있는 건 극대화를 하는 거죠. 7.7%를 좀 비싼 가격에 팔아서 여기 이 회사가 콜마 B&H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를 같이 가서 진짜 계열 분리해서 다시 상장시키면 되니까 그 정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악화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우리 실적 괜찮다, 개선했다, 돌아섰다, 턴 어라운드 했다라고 월별 실적까지 나오고. 근데 저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뭐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실적이 나빴을 때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월 차를 몇 대 팔았는지 나오긴 합니다만 영업이익까지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안 하는 것 같다가 홀마가 하겠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소액주주들이 본인들의 지분이 대주주보다 더 많다. 대주주 지분이 40%인데 소액주주들 지분이 60% 있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사모펀드에 넘겨서 경영권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너 일가도 상대방이 40% 가지고 있으니까 7% 가지고도 사모펀드하고 힘을 합치는 게 불가능한데 개인들이 1%도 안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2, 3% 모아서 사모펀드에 넘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또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내년 3월 주총할 때 소액주주들이 우리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DI 동일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3월 열렸던 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 감사는 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 말고요. 회사의 기존 오너들 말고 다른 소액 주주가 추천을 한 감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걸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더니 2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소액 주주 연대에서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DI 동일은 회사를 두고 회사를 공격을 한 두 군데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선임을 요청을 했던, 감사를 추천했던 쪽이 한쪽이 있고요. 저기는 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소액주주연대라고 있는데 그 소액주주연대에서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대충 한 5만 원이었는데 3만 6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한 주가로 인해서 주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주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진 이유가 공매도 세력이 됐건 KBS의 꽃고무에 방송이 나왔는데 한 50년 전에 DI 동일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회사니까 그때 그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했던 얘기 좀 있었어요. 뭐 예전에 과거 다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IR 활동의 부재 등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다. 회사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주가가 1차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주식을 산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긴급하게 자사주 매입을 시행해 달라. 자, 그리고 다음 보시게 되면 IR 담당자하고 미팅을 원한다. 앞으로 주가 부양 계획이 뭐냐? 그리고 새로운 IR팀 구성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니네 그동안 뭐 했는지 말을 한번 해봐라. 보고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 뽑은 감사 미팅을 요청한다. 주주들의 명령대로 회사의 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난 내가 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회사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IR 팀장하고 미팅을 했고요.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IR 활동은 이제 새로운 팀 꾸렸으니까 분기 보고서 나가고 나서 뭐 NDR을 하고 뭐 이렇게 IR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적인 내용이죠. 지구공사 리포트 안 나오는데 주식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참, 이게 난감한 게 회사가 리포트를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자기네 회사에 장사가 될 것 같아라고 판단해야 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직권사 리포트 안 나오는데 이걸 주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뭘 어떻게 봅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와 접점을 만들려 노력 중이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자꾸 주식 배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원한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뭐 검토하겠다.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모든 주주가 자사주 매입 소각 원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환불을 원한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IR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는 공정공시를 위반하고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추후에 공유하겠다. 뭐, 정상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IR을 하는지 중요하다. 실제 수급을 가지고 올 수는 IR이 중요하다. 이 말은 사람이 보고 혹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난감하고요. 지금 유진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고 있는데, 뭐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 커버가 필요하다. 뭐 맞는 거고요. 지금 DI 동일 회사가 한 1조 정도 시총 1조 정도가 되는데 한병호 애널리스트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스모크 애널리스트거든요. 스모크 애널리스트 한 명이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주주연대에서는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IR 팀장과 미팅은 했고요.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일선적인 이 내용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DI 동의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 솔직히 저는 이제 꼬꼬모를 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DI 동일 주가가 36,000원까지 내려가서 36,000원이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게 아마 이 주주분들은 52주 최고가가 5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5천 원인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52주를 떠나서 역대 최고가죠. 5만 5천 원 정도. 그거를 적정주가 이분들의 생각에 적정주가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5만 원에서 지금 3만 6천 원 정도가 내려왔으니 한 2만 원 날려갔다. 그래서 주주들이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금리. 근데 이거 5만 원 가기 전에 그 분식회계로 거래 정지되지 않았나? 주주하고 막 싸우고 그 지랄할 때 이거 옛날에 분식회계인가 걸려가지고 실질심사 대상 여부 걸려가지고 증선위에서 징계 먹고 그때를 생각을 하시면 지금 36,000원, 지금 뭐 3,600원이어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감사하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투자니까. 근데 극심한 뭐 비정상적인 급락한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거니까 극심한 고통. 그쵸? 남의 팔 하나 잘린 거보다 내 새끼 발가락에 꽂혀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겁니다. 그쵸? 주가는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해요.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 왜 뭐하러 자사주 매입 안건을 애플 인수를 결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주가 급등에 맞지 않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걸 인수한다고 결의하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회사가 경영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자사주 매입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자사주 안건은 뭐 소액 주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주가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해서라도 해라. right now. 요게 문제인 거야. 앞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 뒷부분은 뭐 당연히 주주로서 요구할 수도 있죠. 자사주 매입하는 뭐 당연히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주주도 있고 뒤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뭐 배당주를 원하는 주주도 있고
돈으로 달라고 하는 주주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여러 주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회사가 회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뭐 거센 공격. 이 공매도는 저도 뭐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일정 부분 공매도가 자본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급격하게 미미하고 얼마 없고 거의 대부분 안 좋은 부분으로 많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우선은 소액주주연대 안에서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들부터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안건 처리하기 요구하기 전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주주연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다 계좌 까가지고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들 다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도 십시인발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샘플이 있죠.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 집어넣고 주식을 걷어들여야 돼. 그 걷어들이면서 요거 우리가 이 정도 할 테니 너희들도 회사도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은 나는 3만 원, 뭐 3만 7천 원에 샀는데 지금 3만 6천 원 됐어. 극심한 고통에 빠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샀는데 3만 6천 원. 아이, 조금 더 버티셔야죠. 예, 뭐 이렇게 200만 원이 안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긴급하게 대응 대처를 해야 되는 거는 분식회계 나가지고 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긴급하게 대응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뭐 누가 일선에 뭐 타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사주가 죽어가지고 뭐 폭락하고 점화가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은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급락해가지고 막 점화가고 뭐 담보 물량 막 출해가지고 점화가고 뭐 이런 그런 게 극저평가된 비정상적인 급락이라는 거지. 지금은 정상적인데 지극히 정상적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안정감을 가지고 투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사의 강력한 의지, 요렇게 하시려면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연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명 한 회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우선 주식 대차 걸었던 사람 다 풀고,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처럼 돈을 모아서, 그걸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처럼. 십시일반 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통정이에요, 통정. 주가 조작.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해야 돼. 공시도 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도 뭐 공시까지 이런 거 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요청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뭐 소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앞에 정상적인 사유나 이런 게 좀 너무 미미하다. 예. 예, 그 심한 고통 뭐 이런 거는 뭐 남의 팔 잘리는 것보다 내 그 새끼 발톱에 박혀 있는 가시가 더 아픈 법이긴 하니까. 그리고 뭐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미팅 요청했다고 미팅을 만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죠. 뭐 회사에서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은 누구나 다 하죠. 공부는 다 하지만 서울대는 몇 명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노력은 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기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돼요. 지금은 그 대선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지 않는 한은 웬만한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뭐 그런 거 좀 감안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종대 감사 미팅. 이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김종대 감사께서는 자기들을 추천한 주주 연대가 뭐 주주 그들이 있겠죠. 뭐 소액 주주들이라고 명명할게요. 여기는 지금 요 텍스트를 치고 지금 그 얘기 제안을 하시는 곳은 주주 연대인 거고 다른 주주 쪽에서 김종태 감사를 추천해서 선임이 되신 거고, 그럼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회사를 잘 감시하고 있는지 수익주주연대에서도 보겠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김종태 감사께서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거절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들이 뭔데? 날 밀어준 사람들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감사님이라고 해봤자 이분이 회계장부 이런 걸 보려면 이 뭐 거의 대부분 거의 반기도 거의 안 보죠. 결산 시점에서나 좀 보는 거고, 결산 시점에서 본다고 해도 진짜 와가지고 계정을 보거나 ERP를 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숫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나 하고 이사회 할 때 그때 어차피 의결권이 없어요, 감사는. 근데 이사회에 공지를 하고 참석해서 의견을 진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어. 표결할 수 있는 지분권이 있는 건 아니고, 와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사들도 결의할 때 리스크 있다고 얘기하면 못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기를 밀어줬던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와 별도로 뭐 다른 애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거절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김종태 감사한테 얘기하겠죠. 다른 주주연대에서 만나고 싶다는데 만나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결과는 좀 지켜보면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만났네요. 결국은 이제 AR 팀장이 뭐 그쪽에서 만나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주가 급락에 대한 회사 방안은 뭐 끌어올릴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 수도 없고, 뭐, NDR을 분기 보고서 낸 다음에 그거 갖고 열심히 하겠다. 그럼 뭐, 이건 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고, 애널리스트들을 꼬드겨야 되는데, 어떻게 꼬드기냐. 잘 꼬드겨라. 근데, 그 뒤에 뭐 얘기하셨겠지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쉽지 않죠.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잘 그 인입을 안 하려고 하죠. 괜히 우리나라 상장사들 엄청 뭐안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은데 괜히 이런 거 했다가 해코지나 당하고 그럼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게 뻔히 아는데 신문 기사에서 뭐 하는 거 주식 배당하는 이유가 뭐? 아 이게 주식 배당 받기 싫으시면은 반납하시면 되는데 나는 안 받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모든 주주들이 다 그 소액 주주님들과 같은 생각 갖지 않아요. 매입소가 원치 않고 이제 주식 배당이나 현금 배당 원하시는 주주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물론 소액 주주들은 좀 이런 게 없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은 대주주가 많이 원하죠. 대주주가 많이 원하는 거고. IR 자료는 NDR은 한국 그 카인드의 그 IR 공시를 할 때 카인드에 먼저 회사 소개서를 올리니까 카인드에서 이제 IR 소개서 한번 공시가 올라오면 그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뭐 일부 회사들은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회사도 종종 있죠. 근데 미리 사전에 공개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보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수급을 갖고 오시는 IR이 중요하죠. 근데 그 수급 이거는 주가 조작인데 수급 얘기 나오면 전 좀 무조건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PR 활동을 전문 팀을 좀 꾸려야 된다. 이 정도 한 조단위 하는 회사니까 뭐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PR팀이 따로 있고 공시팀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DI 동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잘 안 쓰는 성향들이 있죠, 성향. 근데 규모가 워낙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면 와가지고 이제 팀 꾸린 지 2달밖에 안 됐으면 결과는 반년이나 한 8개월 빠르면 8개 반년 8개월 있다가 그 다음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오자마자 하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직장 생활 합니까? 다 그 여의도에서 브로커리지 하고 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하고 200만 원 갔어야 되는데 아직 그 3만 원대 머무른 거에 대해서 좀 그 급격한 정식적 도움을 받고 계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계속 이런 걸 회사를 압박하고 경계심을 갖고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주가 빠졌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감사와 미팅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주주가 이게 지금 회사와의 분쟁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런 회사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례가 이미 나와 있죠.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쓴 하나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주주들이 쫓아다니면서 난리 피우고 금감원에 밀어넣고 뭐 그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뭐 길 가던 연구원 잡고 가방 붙잡고 항의하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자꾸 넣으니 금감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 만났다 내지는 상황을 들어봤다 그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참 난감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주주는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를 만났고 따라가서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셀 레포트 때문에 재산이 몇 천만 원씩 날아가고 있다라는데 그건 회사가 실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저게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10명이 맞다고 하고 한 명이 잘못했다 그러면 주식도 주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이야기하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셀 레포트가 나왔고 그 셀 레포트의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고 그 마찬가지로 DI 동일도 무리해서 저렇게 노이즈를 만들면 약속다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Q&A입니다. 지연 공시. 오늘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놓쳐서 내일 했다. 그러면 무조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나가냐? 아니면 혹시 뭔가 경위서를 작성하고 참작해가지고 주의나 경고 형식으로 외부로 공표가 안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도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현공 씨가 그쵸. 뭐 담당자로서 어차하면 이제 늦은 거죠. 이제 첫 번째로 담당자가 이제 빼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단판공시나 이런 것처럼 실무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법원 소송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변호사가 읽었는데 변호사가 개봉해서 읽었는데 뭐 한 6시 뭐 넘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용공 씨에 대해서 중대성. 거의 대부분 지용공 씨는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용공 씨는 담당자가 빼먹거나 아니면 현업에서 안 남기는 경 거의 드물죠. 예, 거의 뭐 이제 위에서 내지 말라고 한 경우죠. 담당자가 빼먹거나 위에서 쌩까라고 하는 거나 내가 책임지게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아마 요거 질문을 보면 지용공 씨 발생 시 뭐 하는 거면은 이제 이게 담당자가 쓰는 거죠. 담당자가 쓴 거기 때문에 중대성과 경외성으로 뭐 참작하여 공고용이 마무리가 되기도 하는지 보면 뭐 지연 공시 뭘 지연 공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답변에도 잠깐 썼는데 지연 공시라고 하면 뭘 지연 공시했는지 그 우선 기본적으로 공시는 중요한 숫자 시기, 상대방,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지연공시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시긴 공시지만, 시기를 놓쳐도 뭐 공시하는, 그거를 이제 시장 신고사항, 시장 신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시장 신고사항은 지연공시를 하여도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회사들 보면은 리픽싱이 좀 늦었어. 12일자 지정인데 13일날 공시를 냈어. 그래도 그 회사 보면, 불성실 지정 예고가 안 떠. 예, 안 뜹니다. 시장 신고사항은 한 13가지가 있거든요. 그 13가지 중에서, 12가지. 시장 신고사항이 13가지 중에서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변경. 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요 공시가 있는데, 요건 제외한 다른 것들은 12가지는 뭐 전환가 리피싱이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리피싱이나 뭐 상호 변경, 스톡 옵션 뭐 1% 이상 스톡 옵션 행사 신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도 제재 사항이 없어요.
근데 제재사항이 없으면 그건 나중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제재사항이 없어도 거래소에서 난리치고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고 막 도장 찍어서 내라고 짜증나게 합니다. 담당자서는 좀 리스키한 거죠. 지켜야 됩니다. 시장 안 내면 모를까? 낼 거면 안 내면 뭐 시장 신고기 때문에 안 내면 뭐 이거 최대주주 변경 빼고 나머지 12가지에 대해서 안 내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내면은 날짜 지나면 이제 안 내는 게 맞고 내면은 이제 좀 그 경위서를 달라고 하죠. 거래소 담당자가 그 거래소에다가 회사 명판 도장 찍어가지고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일반적인 주요사항 보고서나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나가 있던 곳에 변경, 이사회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나 늦게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하면 부성실 무조건 뜹니다. 부성실 뜨고 그 결과 부성실 떴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지역 공시를 하게 되면 우선 거래소에서 5 영업일 이내에 뭐 경위서, 반성문이라고 하죠.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뭐 회사 도장 찍어가지고 내라고 하고 그럼 내면은 그거에 따른 증빙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경위서를 받고 무조건 떠요. 이거 그 시장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부정신경이 뜨고 이제 사안이 경미하고 회사가 잘하고 아까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대기업이면 이제 뭐 그 밖의 사유로 그냥 감경, 벌점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일반 코스닥이나 이런 데면 그냥 뭐 벌점 때리죠. 벌점. 근데 회사가 괜찮고 뭐 사유가 그렇게 뭐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뭐 저녁 7시에 우리 변호사가 열어봤다. 뭐 이런 거. 저녁 7시에 열어봤는데 그럼 원래는 새벽 공시해야 돼요. 다음 날 아침 7시 반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준 거 어떻게 하냐. 그럼 변호사 도장 받아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으면 뭐 감경이나 뭐 제재금 벌점은 1점당 400원, 코스닥은 한 400원,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벌점 대신 제재금 대체 부과하는 경우가 있구나. 아니면 미지정 감경 사유를 들어서 미지정을 하거나 지정유예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거의 회사마다 케바케죠, 케바케. 근데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거는 주요사항 보고서 관련돼서 지원 공시이거나 아니면 최대주주 지분과 관련돼서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연 공시는 사안이 큽니다. 이런 거는 거래소에 봐주지가 않아요. 벌점도 세게 때립니다. 예. 특히 주식과 관련돼서 최대주주의 주식이든 회사가 유상증자라든 뭐 시비를 발행했던 뭐 이렇게 주식 등과 관련된 지원 공시는 셉니다.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